어,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우리 기반 시설이나 기타 도시공계획 시설, 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도시공계획 사업 용어도 좀 비슷비슷하죠? 잘 구별하세요. 우리 기반 시설, 도시공계획 시설,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도시공계획 사업. 하겠습니까? 구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등이 보이죠? 올라간 채로 3쪽을 아래 보세요. 3쪽 아래 보시면 용도 지역 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개념 정도만 보시고 아마 세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나올 것이고 일단 여러분 우리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데 이게 이제 크게 말하면 네 가지 용도 지역이 있어요. 우리 도시지역도 있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일단 용도 지역이 책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도 있고 또 우리 관리지역도 있고 또 농림지역도 있고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줄여 자보지라고 씁니다. 줄여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이 있어요. 또 이걸 세분해버리면 여러분들 21개 용도적으로 쪼개집니다. 나중에 개념 분류 다 아셔야 됩니다. 용도적을 모르고 아니 뭐 벌써 뭐 할 거 없어. 이거 모르고 영업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리고 공부할 것들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고 어차피 처음에 좀 각오들 단단히 하세요. 제 이야기했죠? 공법을 초반에 못 잡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알겠죠? 공법은 여러분들 앞에 어차피 학교 가려면 공법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공법 통과 못하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1, 2차 동차하신 분들은 민법 개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2차 동차 하든지 2차 맞게 하든지 하실 분들은 공법을 먼저 잡아 놓으셔야 돼요. 공법 빨리 안 잡아 놓으시면 항상 그게 아킬레스로 작용합니다. 공법 때문에 다른 과목 할 수가 없어. 공법을 빨리 잡아놓으셔야 돼요.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럼 빨리 잡아놓으면 여러분 학교 갈 때 굉장히 교두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빨리 잡은다는 말의 의미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봐야 뭐 11, 12는 인문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냥 듣고 가는 강의로 하면 안 돼요. 이때부터 막 외울 건 외우고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은 여러분 합격이라겠어요? 불합격이라겠어요? 일반적으로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간단하게 주위에 시험 본 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불합격한 사람이 더 많아요? 당연히 불합격이야. 진리입니다. 진리. 일반적으로 시험은 불합격이야. 합격하려면 일반적이어야 돼요? 특별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가장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남들 한 것처럼 인문이라서 기초 닦고 그럴 시간이 없어. 특별하려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빨리 시작을 해야만 빨리 합격할 수 있어. 더군다나 1, 2차 동차를 목표하거나 2차 만나 하시더라도 공법을 초반에 안 잡아놓으면 제가 이 말씀을 매번 드리거든. 근데 꼭 7월 달쯤 돼가지고 죽겠어요. 공법 때문에. 하고 있어. 알겠죠? 그러면 늦어. 알겠죠? 이미 그럼 늦어. 그러면 30일의 시험은 이미 엎어졌어. 안 봐도 딱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때까지 공법이 계속 헷갈렸고 점수가 40점대 깔고 있으면 보나마나 30일에는 힘들어. 알겠죠?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알겠죠? 그동안 쪼개서. 그래서 공법을 빨리 잡아놓으셔야 돼. 빨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이때하고 기본서 나오면 들어가겠죠? 그리고 3, 4 또 한 바퀴 돌립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조금씩 변하겠지만 어쨌든 한 바퀴 또 돌려. 그럼 뭐 돼도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1, 2차 동차하신 분들은 민계공 다 잡아놓으셔야 되고 2차 하신 분들은 1차 하신 분들은 공법은 잡아놓으셔야 돼. 제가 잡아놓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의고사 달마다 봅니다. 보게 되면 난이도 상관없이 50점 이상은 확보해 놔야 돼. 알겠습니까? 이때 초반에 모의고사 보면 막 15점도 나오고 막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50점 이상을 확보해 놔야 돼. 알겠죠? 그래야만 나머지 5, 6, 7, 8,
90 있죠? 요 과정에서 10점 정도 이상을 올려야 돼, 이제.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이해가 돼 있으면 이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이후의 점수는 좀 더 디테일한 것을 좀 보충해야 되고 또 문제 접근 요령을 좀 더 배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본상을 암기만 돼 있어도 자, 기본 중에 기본만 암기돼서 요 점수가 나와야 돼. 근데 이때 이 점수가 안 나오고 이때도 막 아까 이야기했죠? 뭐 20점, 뭐 15점망이 25점 나오기 시작하면 요 과정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이 세 과목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중개사법이나 공시제법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시간에 치여가지고 못 해. 그건 문제풀이가 이제 7월달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물론 5월달부터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문제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그러지 않나요? 문제 푼다는 게 그냥 푸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 풀지. 그죠? 그러니까 아는 과정을 초반에 잡아놓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진짜 1년 빨리 가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 알겠지만 눈 깜빡이면 원서 쓸 때입니다. 알겠죠? 눈 깜빡이면 시험 끝나 있어. 1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처음이라 해서 가볍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처음부터 도가기 마음 먹으세요. 생각해보세요. 공부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음이 도가지 않는다면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의지가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막 밀어붙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약간의 슬럼프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점들 슬기롭게 이제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리듬은 자기가 이제 조절해야 돼요.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생각해라 또 지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주변의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슬기롭게 극복하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30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잡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초반에 최소한 이 2바퀴 돌 때 정도 어느 정도 그 잡는다는 의미는 무조건 50점은 넘겨놔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10점 정도를 이제 문제 풀면서 더 보충해 가는 겁니다. 알겠죠? 더 되면 20점도 오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0점대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안 돼 있으면 항상 공법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공법이 계속 불안해. 공법이 불안하니까 계속 공법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과목 공부할 시간이 또 안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장에 잡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좀 외울 건 다 외우세요. 다음 주에 확인할 겁니다. 지금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 오늘 용어 정의 같은 것. 외워. 왜 자꾸 공부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수동적으로 하게 해서 안 돼. 여러분 공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30일에 다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32의 시험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잖아요. 중개업 안 하실 거예요? 안 한다고요? 중개업 안 하려면 여기 앉아 계세요. 하실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중개업을 잘하는 거라겠죠? 그냥 하는 것도 안 돼. 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출발점이 자격증 취득이야. 알겠죠? 자격증 취득해야지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근데 자격 취득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겠죠? 뭐 어렵다는 그런 느낌 같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어느 과목이든 어려워. 다 처음 하는 거니까. 알겠죠? 처음 하는 거 어렵고. 제가 이야기했죠? 앉아있는 것부터 지금 힘들죠? 벌써 딱 자세가 보여.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좀만 지나면 합격, 불합격을 눈으로 다 가려낸다고 제가. 알겠죠? 제 데스노트에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딱 보면 다 보입니다. 자세 보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딱 해가지고 요 기간이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엄청 짧은 기간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4, 5개월 동안에 단계 필요 없어. 사실 제가 무슨 단계가 필요해. 알겠죠? 외울 건 외워. 알겠죠? 몰라도 외워. 잊어먹으면 또 외워. 알겠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가 좀 요령을 부릴 수가 있어. 근데 기초가 안 돼 있거나 용어도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다음에 풀어가는 다른 문제를 손도 못 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업하는 거라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수업하는 내용이라도 꼭 하세요. 자, 우리 영상 찍어놓죠? 영상 찍어놓으면 오후에 반복해서 좀 몇 번 보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들은 당연히 또 항상 문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항상 하세요. 됐죠? 하시면 돼. 그래야지 합격하죠. 합격하고, 됩니다.
만약에 요 시점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까지 못 잡고 있으면 30일의 시험은 일단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게 1년 공부가 아니라 2년, 3년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2년, 3년 공부하려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아, 있어요? 5개년 장기 계획자고 오셨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다 1년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초반에 절대 마음 풀지 마세요. 지금부터 레이스 시작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커리큘럼, 우리 중개사 지금 학원들의 커리큘럼 중에 이 입문 과정이 좀 애매한 과정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필요 없어. 입문 과정이 입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1년 금방 가는데. 알겠죠? 몰라도 파고 막 들어가야 돼. 내용도 제가, 물론 내용으로 좀 조절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과정에서는 용어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그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알겠죠? 대부분 보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이 뭔지도 모르고 끝까지 모르고 간다니까. 알겠죠?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어들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이때 와가지고 갑자기 구청장이 누구예요? 물어보고 있거나 망해. 그러지 마세요. 그래버리면 이미 끝났어.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은 요 과정에서 끝내란 이야기예요. 최소한도 용어적인 문제라든가 세세한 것도 필요 없고, 아까 제가 외우란 거 있죠? 관리계 결정사 할 때는 외우세요. 6가지. 관리계 결정사 외워야 돼. 6가지. 또 아까 우리 시설 분리해 드렸죠?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분류 있죠? 그것도 꼭 암기해 놓으시고. 됐나요? 외우세요. 어차피 잊어먹을 거예요. 잊어먹어도 외우세요. 그러면 또 들어갈 때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훨씬 더 기억이 더 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야. 어차피 한 번 외우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죠? 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다 외울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겠죠? 근데 대신 그냥 외우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지, 전혀 모르고 막 외운다고 해서 외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 제도 취지라든가 이런 것도 잠깐씩 기억하시면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이제 세세한 거는 다음 주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또 자료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용어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개념만 설명드릴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차피 A라는 시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해지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다 정해집니다.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A시 전체가 지역이 책정되는데 그 지역의 용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용도. 그래서 이 지역에 도시지역이 있기도 하고, 또 농림지역이 있기도 하고, 또 환경,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뭘로 한다고요? 관리계획으로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주거지역이 되겠죠? 이 도시지역 속에 또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나눠지거든요. 알겠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사시는 게 보통이겠죠. 하지만 농림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지역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지역의 종류는 크게 말하면 이제 4가지만 있고요. 이게 쪼개면 21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그건 공부할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용도지역이 책정되면 의미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지역이 정해지면 이야기했죠. 자, 내가 이 땅을 샀어. 이 땅을 샀는데 이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환경 보전지역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샀어요. 갑이 샀습니다. 샀어. 땅은 뭐 살 수 있죠. 뭐 환경 보전 쪽이든 뭐든 살 수 있어. 대신 좀 지가는 좀 낮겠죠? 낮겠죠? 샀습니다. 자, 내 땅이에요, 내 땅. 근데 내가 환경 보전 지역인데 내 땅에다가 내 마음대로 염색 공장 차릴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그죠? 환경 보전 쪽인데 염색 공장 차리면 되겠어요? 그죠? 못하게 맞겠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용도가 책정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끔만 재산권 행사를 하라고 법에서 제한시켜 놨습니다. 법에서 못하게 제한시켜 놨어. 알겠죠? 그 용도에 맞게끔 하라는 이야기예요. 농림지역이면 농사 지어야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농림지역이면 농사 지어야지 농림지역에서 공장 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제한을 시키고자
용도 지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용도 지역이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하면 어쩌죠? 내가 여기다 조경 멋있게 해가지고 멋있게 막 조경해놨어. 옆에 염색 공장 들어오는 순간 적용이 되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 충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다 지역을 책정하도록 돼 있어. 그 지역 책정은 시나 군 단위에서 관리계획으로 다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마 요적은 여러분 상업적 되겠죠 아마. 정확히 이제 안 봤습니다만은 그 정도 될 거예요. 대부분 다. 우리 상업적은 큰 건물들 많고 상가들 많고 한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지역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용도적이 정해지면 아까 얘기했죠? 거기는 자, 내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킨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못하게 제한시킨다고 그래요. 앞으로 행위제라는 말 많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 세세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 보전 지역에 공장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 보통 아파트만 모였다고 봅시다. 그럼 아파트가 모여 있는데 그 아파트 가운데에 단란주 점 들어올까요? 한번 생각해봐. 단란주 좀 있다고.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모텔 들어왔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렇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그걸 못하게 제한시키는 거야. 그걸 우리가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행위 제한 중에 건축을 못하게 제한시키는 것이 있어. 알겠죠? 건축 제한. 항상 출제된 것이고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 못하게 제한시킨다. 지역이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게끔만 재산권 행사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용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축 제한은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들어올 수 없는 건축물 다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다 정해놨어. 법으로. 그걸 안 정해놓으면 어쩐다 했죠? 안 정해놓으면 여러분 아파트 가운데 모텔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고 단란점 들어오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알겠죠? 그걸 규정이 없으면 다 들어와서 난리 나. 알겠죠?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되겠고. 또 자,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도 똑같아요. 그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일단은 용어만 좀 봐놓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이 있어. 내가 대지가 100제곱미터 내 땅입니다. 내가 건축물 지으는데 건축물을 100제곱미터 빡빡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많이 지은다면 어떤 문제 발생하죠? 대지가 혼자 있는 건 아니죠. 옆에 대지 또 있었겠죠. 그죠? 그럼 둘 다 빡빡하게 지으면 건축물이 딱 붙어 있죠. 창문 열면 바로 옆집이네. 그죠?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을 하더라도 일정한 넓이 제한이 있어. 알겠죠? 다 못 짓게끔. 자, 그래서 그 넓게 짓게를 제한시키는 비율이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100제곱미터인데 이게 건폐율이 다 법으로 정해져 놨어요.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60%라면 여기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60제곱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어. 100제곱미터라고 본다면 대지가 100제곱미터라면 건축은 60밖에 못해. 건폐율 60%라면 50%라면 50만 짓는 것이고 80이면 더 넓게 짓겠죠? 80이면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고 알겠죠? 그 비율을 건폐율. 건폐율은 우리 대지에서 건축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알죠?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비율을 뭐라 한다고요? 건폐율. 그죠? 우리 대지 면적은 건축 면적이거든요. 그냥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건폐율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게 내 땅이라도 내가 돈이 많아도 100제곱미터 다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여기에 맞게끔만 해야 돼. 알겠죠? 건폐율. 자, 또 내가 60제곱미터 지었더라도 높이를 얼마만큼 지을 것이냐. 알겠죠? 높이를 얼마만큼 지을 거냐. 자, 좁게 지었죠. 60m 좁게 지었거든. 그럼 높이를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어찌나 있죠? 옆집 또 죽어. 돈 많은 사람이 막 올려버리면 옆집은 낮은데 다 죽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정해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비율. 그걸 뭐라 그러죠?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100제곱미터 건폐율이 60인데 만약에 용적률이 300%다 라고 한다면 자, 이게 60이야. 300이 되려면 몇 개가 돼 300대죠? 몇 개 돼 300대? 6 곱하기 얼마는 300이에요? 6, 5, 30이잖아요. 5층. 60. 자, 이게 60 합하면 뭐죠? 300. 곧 이 말은 용적이 300%라는 것은 5층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이게 높이죠? 그 높이에 관한 비율을 용적률이라 그래요. 그것도 정해졌어. 자,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야. 됐나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용도에 맞게끔만 재산권 행사를 해라. 그걸 우리 행위 제한 받는다는 거야. 행위 제한 받는 형태는 대표적인 것이 건축 제한도 있고, 아까 건축 제한은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다 정해져 있어. 알겠죠? 또 건폐율, 용적률 다 정해졌어. 거기에 맞게끔만 재산권 행사를 해라. 알겠죠? 항상 용도적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오면 행위 제한 문제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용도를 책정해 놓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세세한 것은 이제 차후에 볼 것이고, 그러면 지역이 정해지면 이렇게 4개 지역이 책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역이 정해지면 보세요. 자, 용도 지역에는 행위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강화는 뭐죠? 더 엄격하게 가는 것이고 완화는 또 풀어줄 수 있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란 것이 있어. 알겠죠? 용도지구. 그래서 지구인데 용도가 책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봅니다만은 9개 용도지구가 있어요. 9개. 경고방방 보치개 특복이라고 해서 9개 용도지구가 있고, 그걸 세분해 버리면 또 19개로 나눠집니다. 알겠죠? 자, 지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나왔던 문제. 아까 2번 문제 있었죠? 앞에 2번 문제.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따 정도 보시고 세세한 것은 다음 시간 들어갑니다. 용도지구. 자, 그 다음에 또 용도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구역. 자, 용도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용도구역이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개도시수입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이 정해져. 이 용도구역은 우리 지역이나 지구상 제한입니다. 우리 지역이나 지구상 제한을 역시 강화 또는 완화시키고자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정해지면 용도에 맞게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용도구역 중에 아까 우리 봤죠? 개발제한구역이야.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내 마음대로 개발한다 못한다? 그렇지. 용도가 개발제한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제한시킨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으면 수산자원을 마음대로 채취 포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묶어놓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제한을 받는다. 하겠죠? 항상 용도가 정해지면 용도에 맞게끔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어. 이걸 전부 다 뭘로 결정한다고요?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A라는 도시는 용도적이 다 정해졌겠죠? 또 필요한 부분엔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 책정되는 거야.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설정 안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걸 뭘로 결정하니까?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시나 군마다 책정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일단 보시고 여기 내용 개념들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것은 다음 주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지역, 지구, 구역 종류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 주에 암기시킬 겁니다. 이게 다음 주 숙제가 될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일단 개념만 봐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쪽 보시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보이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을 세 가지 걸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문제 예시된 것들은 지금 막 문제 막 정확히 알아가지 마시고 하나에 이렇게 나왔다 정도만 일단 보시고, 왜냐하면 개념 용어도 모르면서 문제 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계획 중에 광역 도시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겠죠? 광역 계획권이 먼저 지정된다겠죠? 그래서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이게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 도시 계획.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절차 제가 간단히 그려놨습니다만 이 세부적 절차는 본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뭐가 지정된다고요?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럼 지정이 돼. 아까 얘기했죠? 광역 계획권은 기본적으로 둘 이상 시군에 관련됐다겠죠? 아까 제가 A시 된 거 기억납니까? A시가 있고 B군이 있고 C군 기억나죠? 같이 폐기물체에서 설치한다겠죠? 그죠? 그럼 요 지역을 광역 계획권으로 묶어 먼저 지정이 돼야 돼. 알죠? 광역 계획권 지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 A시가 있고 B군이 있고 C군이 있잖아. 두 개 이상 C군이죠? 그죠? 자, A시 같으면 도시군 계획하면 돼. B군은 B군대로 도시군 계획하면 됩니다. 근데 광역 도시계획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겠죠? 두 개 이상 C군이야. 그래서 먼저 뭘 지정한다고요?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전국토로 뭐 지나있죠? 전국토로 보면, 그러면 광역 계획권이 지정된 데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지정이 된다면 여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 알겠죠? 광역 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권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 알겠죠?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은 하나의 시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시나 군에 수립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이고, 아까 계획책에 봤잖아요. 도시군 계획은 시나 군마다 있다겠죠? 근데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이 지정된 이곳에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곳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수립할 때 기본적인 흐름 하나 보고 갈게요. 일단 수립은 누가 할 거냐? 수립권자가 정해지겠죠. 수립권자. 수립권자가 뭐 한다 했죠? 광역 도시를 수립합니다. 수립. 자, 수립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승인 등을 받습니다. 자, 승인은 여러분 위에서 인정해 주는 거야. 알겠죠? 승인 등을 받습니다. 자, 승인 받으면 그것을 뭐 한다고 그러죠?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겁니다. 자, 이 공고 열람을 합해서 볼 때 여러분들 공람이란 말 간간히 보이거든. 공람. 공고하고 열람 합해서 말할 때 공람이란 말 써요. 알겠죠? 공람시킵니다. 자, 요 절차는 여러분 우리 기본이나 관리계획도 기본 절차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수립하는 절차가 있고요. 수립하는 절차. 두 번째, 승인받는 절차가 있어. 알겠죠? 승인. 그리고 나서 공람 절차가 있어. 크게 보면 세 단계입니다. 수립 단계, 승인 단계, 공람 단계. 알겠죠? 공고 열람은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본다면 수립은 누가 할까요? 자, 여기 수립은 누가 할까요? 자, 이건 여러분 세보세요. 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이게 같은 도에 있을 수도 있죠. 같은 경기도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도라면, 이게 전부 다 같은 도라면, 이게 두 개 이상 시군이 같은 도라면 광역 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냐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아니고 도지사. 알겠죠? 같은 도라면. 대신 도가 다를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여긴 서울특별시고 여기는 경기도야. 아니면 여기는 강원도고 여기는 경기도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자, 두 개 이상 시도,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는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겠죠? 그럴 때는 국장. 그러니까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 위에 써졌어. 그 위에 광역권 지정권자 보인가요? 광역계획권이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광역계획권인지 광역도시계획인지 왔다리 갔다리 해. 순서를 먼저 잡으시라고.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이에요. 지정하면 거기서 뭘 수립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광역계획권 두 개 이상 시군에 관련된, 만약에 이쪽 지역이라면 A시, B군, C군이 다 관련됐잖아요. 그럴 때 섹터를 정해준다겠죠? 섹터를 정해주는 게 광역계획권이야. 그럼 이 섹터를 누가 정할 거냐? 이 지역이 같은 도라면 누가 정한다고? 도지사. 그죠? 도가 다르거나 우리 시도가 달라. 시도면 아까 우리 특별시, 광역시 들어간다겠죠? 그럼 여기가 서울특별시고 여기는 경기도야. 그럼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면 서울특별시장이 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때는 거기보다 윗급이 누구예요? 시도 윗급이 국장이죠? 그때는 국장이 지정하는 거야. 차츰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 누가 정해요? 같은 도라면 도지사.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면, 이게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면 누가 정한다고? 국장. 알겠죠? 그럼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아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면 맞아, 틀려? 아니, 도지사 국장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시도지사가 뭐 맞은다고 틀리다고? 그래, 틀리지, 당연히. 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했죠. 이게 서울시야. 서울특별시야. 경기도야. 서울특별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누가 정한다? 국장. 국장이 지정하잖아. 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하거나 국장이 하는 거지. 시도지사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 들어가 버리잖아. 아까 시도지사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 틀려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같은 도라면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 시도가 다를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됐죠? 근데 꼭 여기서 도지사 아니고 시도에서 틀리게 나온다니까? 알겠습니까? 잡아두시고. 그럼 그래서 윗분이 정합니다. 이거만 볼까요? 그럼 수립을 누가 할까요? 야, 지정해줬으면 거기서 계획 세워야겠죠?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죠? 자, 윗분이 지정해줬어.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할까요? A시장, B군수, C군수가 모여서 세워야 돼. 한쪽에게 맡기면 안 된다겠죠? 그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수립을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야. 알겠죠? A시장, B군수, C군수. 이 경우라면. 도지사 정해줬잖아. 됐나요? 또 만약에 이 경우라면 서울특별시고 경기도야 이제. 그럼 시도가 다르죠? 다르잖아. 그럴 때는 국장이 지정해줬죠? 그럼 수립은 누가 할까요?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자, 한마디로 여기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알겠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합하니까 시도지사잖아요. 차이점 찾았나요? 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자, 요 지역이 전부 다 경기도야. 경기도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해줘? 경기도지사가. 그죠? 수립은 누가 하겠어? 각 시장 군수가 모여서 수립하는 거야. 됐죠? 자, 만약에 요 지역이 여기는 서울특별시고 여기는 경기도야. 알겠죠? 그러면 시도가 다르죠? 다르잖아. 같은 경기도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한다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찾았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나머지 이해는 나중에 보고. 그리고 수립할 땐 여러분 그냥 수립할까요? 앞으로 이것도 기본 따라가세요. 제가 그림 그려져 있죠? 딱 간단해, 여러분. 기의협심이야. 자,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면 돼. 그 그림 보인가요? 제일 밑에?
표 보이죠? 밑에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야. 요 뭐 할 때 이거 한다고요? 수립할 때. 뭐 할 때 한다고요? 수립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승인할 때가 아니고. 자, 기초조사는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도로 설치한다. 또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 땅의 지반이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이거 측량 조사하는 것을 기초조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도로 설치할 수 없잖아요. 도로 설치했는데 지반이 낮아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면 어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사하는 걸 뭘 한다고? 기초조사. 해야겠죠. 또 의견 청취해야 되나 돼요? 해야 되겠죠. 자, 의견 청취는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지방의회가 있다겠죠. 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또 관련된 시장군수가 있으면 관계 시장군수 의견도 듣는 것이에요. 보통은 지방의회인데 관계 시장군수 의견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광역만 이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의회 의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수립했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요놈이 통과되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승인 받을 때는 협심입니다. 협의하고 뭐죠? 심의. 알겠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야 돼. 협의하고 심의. 자, 앞으로 협의가 나오면 관계 행정기관 장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볼까요? 아까 요 지역에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폐기물 처리소 설치합니다. 근데 인근 지역에 군사시설이 있어. 군사시설이. 그럼 군사시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하고 협의하면 되겠죠?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거야. 또 요 시설 때문에 환경 침해 문제가 나와. 그럴 때는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거야. 이제 협의는 승인할 때 이야기니까 알겠죠? 행정협의합니다. 자, 심의는 거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알겠죠? 왜냐하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제가 앞으로 도계위라고 쓸 거예요. 도계위. 거기 도계위라고 써졌나요? 그죠?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 심의 거쳐. 그래서 승인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승인은 누가 할까요? 한번 생각해봐. 윗사람이 하니까. 자, 시장군수가 세운 것은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 도지사 승인해 주는 거예요. 도지사가. 도지사가 승인할 때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승인할 때는 협심을 거칩니다. 협의는 어디하고 협의한다고? 행정기관 장들, 관련 행정기관 장들. 아까 군사시설 쓰는 국방부 장관. 환경 관련되면 환경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협의. 그리고 심의는 어디 심의?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또 만약에 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것은 윗사람 누구예요? 국장. 국장이 승인해 줍니다. 도지사고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도 하지만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이기도 합니다. 됐나요? 윗사람이 지정하고 아랫사람이 수립하면 윗사람이 승인해 줘. 구조 알겠습니까? 그래서 윗사람이 계획권을 지정해 줘. 그러면 아랫사람이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 그러면 수립한 것을 제대로 했는가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은 또 윗사람이 해줘. 됐죠? 도지사가 지정.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공동. 그러면 승인 누가 해줘? 도지사가. 또 두개당 시도에 걸릴 때는 계획권 지정을 누가 한다고? 국장.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승인은 누가 또 해주죠? 국장이. 단계하겠습니까? 그 수립할 때는 기의를 거칩니다. 승인할 때는 협심을 거치는 거예요. 알겠죠? 승인합니다. 자, 승인받고 나서 공고 열람합니다. 자, 공고는 여러분, 공고는 널리 알리는 거죠? 자, 이것도 용어. 어디에 알릴까요? 공고. 어디에 공고할까요? 공고. 여러분 공고문 같은 거 봤나요?
공고 나온 거 안 봐요? 시험 볼 때도 공고하잖아. 공고하죠? 어디 공고해요? 시험 공고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시험 공고 어디 나와요?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나오잖아.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공고합니다. 알겠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도 있고 또 신문에 공고하기도 하고 게시판에 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요즘은 다 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공고를 알리는 거니까 알릴 수 있어야 되니까 다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시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부 다 각각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알겠죠? 공고할 것이고 또 여기는 또 신문에도 공부해. 신문이. 자, 그 중에 여러분 간보하고 공보란 말을 한 번씩 볼 거예요. 요것도 보시면 돼. 이것 말고도 아까 있죠? 인터넷이든 뭐 등등 할 거니까 합니다. 여기는 신문이야, 신문. 간보는 뭐고 공보는 뭘까요? 간보는 국가신문이야. 공보는 각 지자체 신문이야. 서울특별시에도 공보가 있고, 알겠죠? 지자체마다 신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뭐라 본다고요? 공보. 국가신문은 뭐라 한다고요? 관보. 알겠죠? 그래서 간보나 공보 이런 말 나오면 그 신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신문. 알겠죠? 물론 지금은 다 전자간보, 전자공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옵니다. 또 지면으로 된 것도 여전히 배포합니다. 신문이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지금은 신문 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인터넷 보기 때문에 전자간보, 전자공보가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여기 국장이 승인한 것은 간보로 가겠죠. 국장이니 국가니까. 근데 도지사가 한 것은 간보야 공보야? 공보에 공고하는 거야. 인터넷 홈페이지는 기본, 게시판도 기본. 다 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고하는 거야. 알겠죠? 공고하고 일반 주민들이 열람하게 해줘.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걸 줄여서 뭘 한다고? 공람. 됐죠? 앞으로 간보나 공보란 말 나오면 의미 그렇게 잡으세요. 간보가 뭐라고요? 국가신문. 공보는 지자체 신문. 각 지자체마다 공보가 있어.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공보란 말은 지자체 신문. 간보는 국가신문. 알겠죠? 보시면 돼. 지금 전자간보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쭉 떠. 인터넷 보면요. 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열람은 며칠 이상 나와 있죠? 30 이상 열람시키는 거야. 절차겠습니까? 이 절차는 기본이나 관리계획도 거의 유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봐도 돼. 자, 우리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가 지정이 돼야 돼?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돼. 아까 이거 지정이 돼야 돼. 지정. 섹터를 정해줘야 돼. 권역이니까 권역. 권역은 범위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 줍니다. 광역 계획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 시군에 관련돼 있어. 벌써 A시, B군, C군 다 관련됐잖아. 이 지역이 적경지역이잖아. 알겠습니까? 이 지역에 지정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일부가 지정될 수 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다 지정될 수 있어. 시군 전부가 포함되고 지정될 수 있어요. 특히 환경 문제 같으면 다 지정될 수밖에 없어. 여기는 아까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같으면 일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정합니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겠죠? 자, 이 시군이 같은 도라면 누가 지정한다고? 도지사가. 도가 다르거나 시도가 다르다. 아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듯이 시도가 다르다. 그럴 때 누가 정한다고? 국장. 됐어요? 됐나요? 딱 잡아놓으시고. 또,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 수립권자죠. 자, 여기 도지사가 지정해줘서 전부 다 같은 도잖아. 그죠? 그때는 누가 수립한다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여기 같으면 A시장, B군수, C군수가 모여서 수립하는 거야. 됐죠? 자, 또 두 개 이상 시도의 국장이 지정해줬다면 누가 수립한다고? 시도지사 공동. 아까 서울시하고 경기도라면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야. 국장이 지정해줬으니까, 윗사람이 지정해줬으니까. 됐죠? 수립하면 승인받아야 된다겠죠? 승인권자는. 자, 여기 시장에서 공동 수립한 것은 누가 승인해줘요? 도지사가. 윗사람이니까. 도지사지 또 시도지사면 안 되겠죠, 여기는?
지금 이게 막 헷갈리죠? 정상. 도지사가 합니다. 같은 도니까. 알겠죠? 자, 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것은 누가 승인해줘? 국제안. 됐죠? 승인받고 나면 공람 단계 거치면 끝나요. 알겠죠? 광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수립할 때는 뭘 거친다고요? 기초조사하고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주민 의견도 듣지만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예산 문제다 때문에 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승인할 때는 뭘 거친다고요? 협심, 협의하고 심의. 협의는 뭐라 했죠? 관계 행정기관 장들, 관련된 장들. 아까 군사시설이 있다면 누구하고 협의하라고? 국방부 장관. 알겠죠? 환경침해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되면 환경부 장관으로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게. 협의합니다. 협의. 그리고 심의.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예요. 우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여기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도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이 승인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알겠죠? 심의 절차를 거쳐야 돼. 그리고 나서 승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승인을 했어. 승인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가 뭐라고요? 공고시켜서 열람하게 해줘. 한마디로 공람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죠? 공고는 아까 얘기했죠?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또 신문에 공고하는 거야. 알겠죠? 다 해. 널리 알리는 거니까. 이때 신문 중에 국가신문을 뭐라 한다고요? 간보. 지자체 신문을 공고해. 그리고 나서 뭐 시킨다? 열람할 수 있게끔 해줘. 열람할 수 있게끔. 됐나요? 자,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복잡하게 보인 것 같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기본계획도 거의 유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유사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리계획이 제일 복잡하고, 관리계획은 여러분 간단하게 볼 사안이 아니야. 관리계획은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본 수업 들어갈 때 관리계획은 정리할 거예요. 됐나요? 대충 계획의 의미들 아까 얘기했죠. 자, 이것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국토법에서 오늘 공부한 것 잠깐 마무리할게요. 보면 국토법에서 국토계획 부분이었죠. 자, 계획 부분에서는 우리가 국가계획도 있지만 국가계획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뭘 공부한다 했죠? 광역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을 공부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은 어디에서 세운다고요?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라면 기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관련돼서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것이고 도시군계획은 하나의 시, 하나 군에서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도시군계획은 나누면 2가지 있다 했죠? 뭐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그죠? 관리계획이 제일 막내라고 이야기했어요. 막내지만 제일 똘똘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관리를 결정할 사항들 아까 6가지 외우시라고 이야기했죠? 어디? 오늘 한 번만 확인하고 갑시다. 자, 뭐 있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입니다. 또 용도구역 중에 개, 도, 시, 수, 지정. 원래 입이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계획 때문에 따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개도, 시수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죠? 자, 또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관리를 결정합니다. 자,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자꾸 입에 좀 붙게끔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알겠죠? 이걸 다 뭘 한다고요? 관리계획으로. 그리고 우리 국토법 이거 다 공부한다고 했어요. 다 공부하고 다 출제 얼마 정도 나온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공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끝나면 이용이 들어갑니다. 이용은 개발행 허가제. 알겠습니까? 그럼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용어적인 문제에서
아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여러분 뭘 생각하겠죠?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오면 여기는 개발이 되는 데라고 개발이 안 되는 데라고 개발되는 데라고 대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여러분 행위 제한이 강화되겠어요? 완화되겠어요? 완화. 그죠? 그 완화 내용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런 취지는 딱 입력해 놓으시란 이야기예요. 그 행위 제한 강화라고 하면 틀립니다. 완화됩니다. 개발되니까 풀어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수립한다고? 일부에 대해서 수립한다고? 일부. 일단 용어적인 문제 일부 정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아까 예시한 것 중에 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들, 또 녹지지역이 상업적으로 바뀌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 이놈도 다 뭘로 가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계획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처럼 이거 기반시설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반시설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겠어. 우리가 기초단위 시설들이 많아. 아까 제가 100여 개라고 말씀드렸죠? 다 기반시설들이야. 근데 이 기반시설 중에 A라는 시에서 필요하면 뭘로 결정해야 돼?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버려 이제. 알겠죠? 아까 기반시설 100개 중에서 4개 결정하면 4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불러.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설치하는 걸 뭐라 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알겠죠? 시설 사업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있죠? 역시 관리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아까 제가 도시개발 사업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도시개발 사업이 뭐라고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알겠죠? 개발한단 말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또 구도시를 고치는 사업이 뭐라고요?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은 3가지 있다겠죠? 3가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정도는 지금부터 암기해 놓으세요. 이제 자세한 정비법에서 공부할 겁니다만은 3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3가지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만 붙이면 돼. 알겠죠? 29회 때 요문이라고 또 아까 문제 봤었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기반시설 기억하시고, 도시군계획 시설 차이점 뭐가 더 크다겠죠? 기반시설 더 크죠? 그 중에서 4개만 도시군계획 시설이야. 됐습니까?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 또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야. 됐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개를 합해서 뭐라 본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됐죠? 그 정도 보시고. 자, 또 한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용도에 맞게끔만 행위를 제한받는다. 용도에 맞게끔만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행위 제한이 있다겠죠? 전부 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자, 행위 제한은 여러분 크게 2가지라겠죠? 크게 말하면 2가지. 건축 제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용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알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나중에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건축 제한도 있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도 있다. 물론 나머지 기타 제한도 많이 있어요. 네, 핵심은 2가지니까 2가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건폐율은 간단히 말하면 아까 뭐라 했죠? 자, 그죠? 그 하나 대지에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옆이죠, 옆에.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그 비율이 건폐율. 용적률은 뭐라고? 높게 지을 수 있느냐. 그 비율이 용적률이야. 건폐율, 용적률 다 정해졌어요. 다음 시간에 본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그거 공부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항상 행위제한이 따라갑니다.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기억하시고. 기반시설 받고, 이거 받고, 다 봤어,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잠깐 말씀드렸어. 이게 전부 다
우리 공부할 범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계획에 관한 것은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승인받고 공람시키면 끝. 알겠죠? 수립할 때는 뭘 거친다겠죠? 기초조사하고 의견청취. 의견청취는 주민 의견도 듣지만 의회 의견도 듣고 요 놈만 관계시장 의견도 듣긴 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승인할 때는 뭘 거친다고요? 협심. 협의하고 심의. 협의는 누구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들. 심의는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앞으로 줄임말로 제가 도계위라는 말 쓸 거예요. 도계위, 심의 거치고. 그래서 국장이 승인할 때는 중앙도계위. 알겠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것이고. 도지사 갈 때는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승인해 주는 거야. 승인하고 나서 뭐 한다 했죠? 공고하고 연락. 공고는 널리 알리는 거야. 그러면 알릴 때 어떻게 나왔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또 게시판에도 공고하고 그리고 신문에도 공고하는 거야. 이때 신문은 국가신문을 뭐라 부른다고요? 간보. 국장이 할 때는 간보해야겠지. 알겠죠? 지자체 신문은 뭐라 부른다고요? 공보. 공보에 공고하는 거야. 알겠죠? 공고. 그래서 열람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끝났어. 됐죠? 기본계획도 거의 유사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계획도 기본 절차는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의협심 기억하세요. 대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OX. OX로.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O다 X다.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X죠. 왜? 여기는 수립할 때야, 승인할 때야. 승인할 때 거치는 거지. 수립할 때 거친 건 아니죠? 수립할 때는 뭘 거친다고? 기초조사하고 의견청취 거치는 거예요. 단계 기억하세요. 수립 단계, 승인 단계, 공람 단계. 처음에 나눠준 의미 알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세요.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토법 중에서 영어하고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건 또 다음 주에 들어갈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는 대답이 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이 정도는 일단 암기하고 가세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건폐율, 용적률 이걸 정리시킬 겁니다. 그것만 외워놔도 든든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다음 주도 기대되죠? 해가 지금 여러분 공부하려고 와 있는 거지 공부 안 하려고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날씨도 추운데 고생들 했고요. 다음 주에 또 씩씩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